안녕하세요. 2023년 3월 2일 포닥 중에 무엇을 배웠는가 혹은 포닥 과정 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찍고 있는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. 오늘 제가 배운 건 안정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어, 뭐 몇 가지 보조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과 뭐 그 근거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An Overview of Data Warehouse and Data Lake in Modern Enterprise Data Management 라는 Big Data and Cognitive Computing이라는 그런 저널에서 나온 작년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했습니다. 리뷰, 리서치 논문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. 지금 제가 연구실에서 이제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에서 지금 이제 보닥으로서 하고 있는 이 일에 좀 소프트웨어를 그럴싸하게 이제 우리 연구실의 후배들이 이후에 후배들 혹은 연구자들이 좀 더 우리 연구실에서 더 나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대로 구성하고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킬로써 공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,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이것이 탄탄하게 있어야 의사결정이나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, 혹은 다른 걸로 빠르게 트랜지션 해야 될 때, 빠르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데이터 관리 플랫폼, 즉이 왜 필요하냐,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보면,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할 때 단순히 감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한 것들 따라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모아놓은 혹은 다른 공개되어 있는 혹은 수집한 데이터를 보고, 즉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많이들 합니다.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, 즉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뭐 논리를, 근데 결정에 대한 논리를 확보한다거나 혹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근거를 확보한다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, 그리고 그 의사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들 요즘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많이들 합니다. 결국엔 이것들이 기업이든 뭐 저와 같은 사람이든 다양한 뭐 사람 혹은 기관 혹은 기업들에게 경쟁력이 되고 있고요. 그렇죠? 그래서 결국엔 다양한 기관 또는 기업이 자체 생성을 하거나 혹은 수집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많은 양 그리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많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혹은 방법론이 필요했고, 그것들 처리 및 분석을 통해 결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. 즉 데이터 관리 플랫폼의 목적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거에 왜 해야 하냐, 그리고 무엇이 어렵길래 굳이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냐 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, 결국엔 특정 분석이나 밸류 혹은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그런 걸 마이닝을 한다 하죠. 데이터에서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특정 분석을 수행할 때마다 기존에 우리가 수집하고 저장해 놓은 굉장히 많은 양,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작업입니다. 특히나 지금 예제로 드는 거 한 2TB 정도의 CSV에서 특정 텍스트가 있는 혹은 리눅스의 그래브로 찾을 수 있는 로그의 수 그리고 내용을 정리한다고 치면, 사실 그래프과 WC 워드 카운트를 이용해서 로그의 개수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건 AWK 등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두면 이제 비전문가나 혹은 분석 전문가, 즉 데이터 분석가들, 아날리시스트와도 빠르게 가치를 창출해내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들,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데이터를 쏘아줄 수 있는 그런 지속적
그리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국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필요성은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, 그리고 이 플랫폼의 필요성은 결국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목적은 결국에는 뭐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기능이나 혹은 서비스 개발을 해야 할 때 그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거나,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상하다거나, 혹은 고객들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거나, 혹은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, 혹은 원인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,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원인을 파악한다거나, 혹은 문제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고,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일명 AI, 머신러닝, 딥러닝, 혹은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마치 챗GPT나 DeepL,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이런 모델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결국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매우 필요합니다.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왜 어렵냐 좀 생각을 해보면, 오른쪽에 이제 이 저 그림의 출처가 있는데, 옛날에 한 5년 전 제가 1, 5년도에 석사 과정을 시작할 때 빅데이터가 한참 떴어요. 그때 빅데이터의 특징 하면 3V라고 항상 했었거든요. 그래서 Velocity, Volume, Variet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항상 얘기했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거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,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되고, 여기 보면 뭐 리얼타임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데이터의 생성 주기가 거의 실시간성에 가깝고, 그리고 그거의 볼륨이 계속 커지고 뭐 테라 혹은 페타바이트까지 가고, 데이터의 종류가 단순히 텍스트나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가 아니라 뭐 비디오, 뭐 오디오, 소셜, 뭐 아예 그런, 혹은 아예 구조가 없는, 굉장히 구조가 다양한 이미지, 뭐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 온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3V 때문에 결국 데이터 분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,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이 커지고 하는 게 결국 문제가 되었고, 그래서 데이터 분석, 일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거를 보면,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이 편리하도록 데이터를 처리하고, 그 다음에 처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생각해보면 데이터 수집은 결국 데이터 수집, 처리, 분석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,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큰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. 필요 요소들이라고 적어놨는데, 결국 데이터 수집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되어야 되니까 지속적인 쓰기가 되어야 해요. 이건 사실 제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기도 합니다. 그 논문에도 좀 적혀 있고, 지속적인 쓰기가 되어야겠죠. 왜냐하면 리얼타임으로 계속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되니까. 그래서 지속적인 쓰기, 그리고 그 쓰기를 담당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 생성 시간보다 쓰기 시간이 훨씬 짧아야겠죠. 당연히. 쓰기가 더 느리면 데이터가 결국 밀려나고, 전 네트워크 랩시니까 결국에는 NIC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데이터가 결국 차서 결국 데이터가 드랍되는, 패킷이 드랍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엔 쓰기 시간이 짧아야 되니까, 그 이야기는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고 일단 저장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이게 중요합니다. 나중에 나올 이 개념에 대해서. 즉, 데이터를 처리할 생각보다 우선은 빠르게 쓰자. 즉,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캐파시티를, 밴드위스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데이터 수집 단계의 핵심 요소, 필수 요소, 필요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, 수집된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, 혹은 분석할 수 있도록 전처리, 혹은 가치, 정보로서 만들어야 되는데, 이 그림에서 즉 일반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면 이것을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, 즉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느 정도 가치, 정보로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보통 SQL, 뭐 RDBMS, SQL을 이용해서 RDBMS에 저장한다거나, 혹은 NoSQL, JSON 형태 등, 혹은 다큐멘트 형태 등 그런 형태의 몽고디비와 같은 그런 NoSQL에 저장한다거나, 결국에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뭐 파이썬이나 R이든 혹은 그런 것과
데이터베이스과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결국 정보화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처리,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리고 이제 클린 데이터라고 위에 보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데이터, 쓰레기 값들을 정리한다거나 지운다거나 혹은 널 데이터라고 불리는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제 채워 넣는 기법들이 들어가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보들에서 완전한 가치, 밸류 혹은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창출하기 위한 그 전 작업 혹은 모든 인포메이션을 통계낼 수 있도록 요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뭐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처리 과정이 있어야겠죠. 이렇게 데이터가 다 처리되어서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원시 데이터, 아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수집했었던 비정형 데이터들을 그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처리해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에만 접근해서 가치, 인텔리전스 혹은 밸류를 창출해냅니다. 그래서 결국 데이터 분석 혹은 이 가치는 결국 API나 혹은 웹 서비스 혹은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혹은 모델, 딥러닝 모델 같은 이제 활용을 위한 가치가 되는 거죠. 결국엔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디시전 메이커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즈 한다든가 혹은 리포트를 써낸다든가 혹은 사용자 혹은 데이터 아날리시스트들이 혹은 사이언티스트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의사결정자에게 리포트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이런 세 단계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. 세 단계니까 결국에 잘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관련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혹은 플랫폼을 담당하는 회사에서도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처리 그리고 분석에 대한 혹은 밸류에 대한 각각의 구조를 담당하는 게 있어요. 생각해보면 데이터 레이크라 해서 저장한 데이터, 우리가 수집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대로 다 때려 박아 넣는, 다 저장해 버리는 데이터 레이크, 어떤 형태든 간, 보통 파일 형태가 많아요. 그리고 이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다시 다 읽어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RDBMS나 NoSQL에 저장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.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징 되어 있는 데이터들에서 혹은 마케팅을 한다거나 세일즈를 한다거나 혹은 모델링을 한다거나 마이닝을 한다거나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이터 마트. 그래서 결국엔 수집, 처리, 분석 단계의 레이크, 웨어하우스, 마트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아까 봤었던 MDPI의 빅데이터 앤 커그니티브 컴퓨팅 이 논문의 이 리뷰 논문에서 본 건 결국에는 온갖 데이터들 한 장소에 이게 로 데이터 혹은 뭐 정교화된 데이터 혹은 뭐 ELT 된 데이터, 클린드 된 데이터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온 소스 데이터들 전부 다 그냥 다 한 곳에 때려박아 놓고 그것들을 사용자 엔드 유저가 직접 필터링하고 분석하고 비주얼리제이션 시각화하고 혹은 대시보드와 같은 응용 서비스로 만들고 혹은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레이크에서 알아서 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데이터 레이크 구조다, 아키텍처다 라고 말을 합니다. 근데 요렇게 분석하는 회사도 여전히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요렇게 가면 데이터의 특히나 벨로시티나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많아지면 힘들 것 같아요. 경험이 없어서 확실할 수는 없어도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웨어하우징과 마트, 웨어스와 마트가 필요한데 기존에 들어오는 소스 데이터들을 일명 ETL이라 부르는 데이터 추출하고 변환해서 적재하는 즉 ETL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SQL이나 즉 RDBMS나 혹은 NoSQL에 저장을 하는 거죠. 우리가 쿼리 같은 걸로 분석할 수 있도록. 특히나 쿼리는 저와 같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혹은 데이터 아날리시스트나 사이언티스트들도 쿼리는 적어도 알고 있고 그들의 주요 언어가 쿼리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혹은 도구 혹은 데이터 저장 방법론으로 만들어 두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. 즉 ETL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각종 인포메이션을 저장해 놓는 거죠.
그러면 결국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뭐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서비스, 특히나 요즘에 웹 서비스, 모바일 서비스 혹은 실시간 서비스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그 인텔리전스만 해도 너무 가치가 크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, 즉 특정한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서 일명 데이터 마트 형태로 배포하는 거죠. 즉 하나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마트가 만들어지는 거죠. 모든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마트가 아니라. 그래서 특정 서비스를 위한 혹은 리포팅 혹은 아날리시스 혹은 API 혹은 웹 서비스,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마트 혹은 모델링, 딥러닝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 마트가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어지고, 그 데이터 마트 만드는 소스는 결국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거고,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마트가 이렇게 나오면 이 마트들이 결국 하나하나의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 알려주고 있고, 다양한 매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결론을 내자면, 이제 영상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결론 내자면, 사실 데이터 레이크와 웨어하우스 마트를 따로 본다기보단 저는 이걸 다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로, 즉 원시 데이터를 레이크에 저장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화해서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고, 그다음에 이 웨어하우스에 저장했었던 거를 마트화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런 세 단계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들을 위해서 각종 아파치 에어플로우나 그런 워크스페이스, 워크벤치들을 만들어서 에어플로우 등을 사용하고는 하는데, 그래서 덱을 구성하고 그러는데, 그것들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니까 이걸 다 제치고, 오늘은 적어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, 즉 안정적인,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레이크 같이 이제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웨어하우스의 필요성과, 그리고 이거에서 서비스를 위한 마트로 깔끔하게 출력해내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, 이런 오늘 제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면 좋겠고, 일단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, 저의 태스크를 진행할 때 이 구조로 만들어야겠다는 걸 사실상 확정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.